원래 강의가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하는데 2시간, 3시간에 맞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4시간, 뭐 5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기왕 강의 찍는 거 최대한 많은 거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 제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좀 베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강의 시간이 길고 다 아는 내용이고 좀 지루하더라도 빨리빨리 넘기시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형기 님입니다. 30대 신혼부부고요. 끝자락에 물려버렸어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이라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드림인시티 에일리넷들 2차 34평을 현재 보유 중인데 20년 12월에 매매해서 5.4억에 매수를 해서 전세를 3.9억에 줘서 총 갭을 1.5억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현재 시세가 4.7억 정도예요. 한 7천만 원 정도 떨어진 거죠. 이때 매수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고점에 덜컥 매수를 하였고 그 결과 7천 정도 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호가로는 4억 7천 정도고 전세 호가는 3.3억이에요. 근데 매매 호가 떨어진 것보다 전세 호가 떨어진 게 더 문제입니다. 3.9억에 했는데 3.3억에 지금 현재 호가예요. 근데 올해 12월에 나갈 거래요. 그래서 세입자가 빠지면 빈집 상태로 매도하고 대구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집값이 너무 빠져서 고민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올해 12월에 빈집 상태로 매도를 하고 내년에 대구를 투자할 계획인데, 그쵸? 이거 대구 투자 자금을 마련을 위해 애들 매도하고 돈 합치면 1억 5천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1억 5천 정도로 대구를 들어가고 싶대요. 그런데 현재 집값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년 대구 투자를 위해서 애들을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왜냐면 지금 현재 손해봐야 되는 금액이 7천 정도 되니까. 만약 손실이 커서 애들을 올해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는 것이 맞다면 올해 1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갭으로 매수했을 때 3.9억이었는데 지금 3.3억이니까 6천 정도의 역전세가 나게 되는데 역전세를 맞더라도 얘를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보유한다면 매도 계획은 언제로 잡아야 될지를 조언 부탁드립니다. 올해 전세 만기에 맞춰서 매도한다면 빈집 상태로 매도할 수 있고 올해 매도하지 말고 전세를 한 번 더 준다면 추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현명한 선택을 위해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고점에 사가지고 물린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저라면 어떻게 할지 그렇죠? 이거죠. 꼭지에 사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꼭지에 사서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드림인시티 에일리넷들 2차라는 아파트고요. 뭐 층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5.4억에 매수를 했어요. 20년 12월에. 그렇죠? 올해 12월에 이제 2년이 되는 거고 전세가 3.9억이니까 갭 1.5억으로 투자한 거고 현재 시세가 4.7억 정도 됩니다. 그치? 전세는 3.3억이니까 많이 떨어졌죠. 자, 선택 후보군은 이겁니다. 손실 매도 후 대구에 들어간다. 7천만 원이 손해되는 거죠. 근데 대구에 투자금은 1.5억이 생기는 거고 계속 들고 간다. 그럼 역전세 금액 6천. 제가 봤을 때는 역전세 금액이 지금보다는 12월 되면 조금은 오를 것 같아서 그냥 6천 정도? 여기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6천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땐 6천.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4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역전세를 이제 만약에 연장을 하거나 새로 받는다고 치면은 세를 낀 집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 거겠죠. 이런 선택지에서 저라면 어떻게 할 건가? 저라면 얘를 장기 보유로 들고 갈 겁니다. 매도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손실 후 이를 메우기 위해서 대구를 급하게 안 좋은 물건에 투자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장 대구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과연 현기님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구를 당장 투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지만 냉정하게 대구 시장을 보면 과연 내년이 좋은 시기일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격은 계속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내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고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 근데 현기님은 당장 내년에 내가 대구를 들어가서 살 거예요. 이거잖아요. 근데 내년이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현기님의 마음이 지금 조급하구나 느껴요. 에일리넷들을 살 때도 조급한 상태에서 사셨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현기님은 꼭 제 글 중에 마음이 조급한 당신에게 드리는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유, 그 글에 쓴 이유 때문에 조급할 거니까. 그래서 늘 투자는 마음이 조급하면 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기님이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자, 그럼 들고 가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 4천에서 6천 정도가 있어야 되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 6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4천. 근데 지금 현기님은 그 자금은 있어요. 아까 투자금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역전세를 맞아가지고 돌려줄 돈이 없어. 이것도 뭐 여기저기 뭐 신용대출 땡겨야 되고 막 지금 풀 대출 땡겨가지고 얘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매도를 고려했을 수 있지만 지금 현기님 상황에서는 얘를 돌려줄 돈이 있기 때문에 얘를 차라리 전세를 다음 전세를 맞춰가지고 더 들고 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왜 꼭지에 샀는지에 대한 복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기님은 얘 매도한 다음에 빨리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얘 손실을 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얘를 잘못 꼭지에 샀지? 이걸 복기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인사이트를 먼저 보고 제가 실제 그 아파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리 좋은 지역, 아무리 좋은 아파트여도 내가 비싸게 사는 건 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현기님께서 비싸게 그 당시에 사셨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비교 평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와 손실 매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기님이 갖고 계신 드림인시티 에일리넷 2차는 현기님이 사셨을 때는 매우 고평가였는데 지금은 다른 비교군이랑 적정 가격으로 만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들고 갈 거라는 이유예요. 만약에 아직도 고평가라면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4.7억이라는 금액이 적정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시가 다른 데들이 이제 더 뭐 광주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울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저는 차라리 장기 보유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입주 연차가 얼마 안 된 신축급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울산 북구의 매곡동인데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걔는 청곡동인가 그런데 지역의 아파트라도 고평가 아파트와 저평가 아파트가 나뉠 수 있다는 걸 마지막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드림인시티 에일르넷 2차 여기 있죠? 얘입니다.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죠. 이 아파트를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전월세 말고 매매 가격으로 바꾸고 자, 얘가 지금 4.7억 맞죠? 딱 4.7억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얘 가격은 뭐 대략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한 요 정도부터 한 요 정도까지 설정을 해볼게요.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잡으면 되고 입주 연차가 거의 신축급입니다. 그렇죠? 입주 연차가 얘가 지금 6년 차니까 한 10년부터 한 3년 요 정도까지 할게요. 그렇죠? 아래로 너무 신축이면 또 비교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비교군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배우셨으니까 매수를 결정할 때 너무 고평가돼 있다면 그 지역이 아무리 오를 거라고 생각돼도 너무 고평가돼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울산의 북구 매곡동에 있는 에일리넷 2차 그렇죠? 34평 4평 여기 있죠? 이 중에 그냥 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사신 거죠? 가장 고점 꼭지에서 사신 거죠. 예. 5억 5천. 아마도 여기도 아니고 B형? 얘인가? 얘도 아닌데. 뭐 여기 실거래가가 최고는 5억 5천이라고 뜨긴 하는데 뭐 어쨌든 5억 7천에 사셨다 그러니까 자, 네, 이렇게 볼게요. 아무튼 여기서 사신 거죠. 꼭지에서 사신 거예요. 자, 그럼 비교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교군으로. 자, 비교군으로 한번 볼게요. 안 적어놨네. 자, 비교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는 거죠. 부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부산에 뭐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얘 한번 해볼까요? 얘 한번 해볼게요. 얘. 자,
얘는 부산에서도 기장군에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끝쪽에 있으니까 울산의 끝쪽에 있는 애랑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연식도 똑같고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삼정 그린코어입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삼정 그린코어.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얘죠? 얘 맞나? 549세대짜리 얘 맞네요. 그쵸? 얘 맞아요. 자, 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원래 가격이 어땠어요? 자, 이때 투자했을 당시를 한번 보자고요. 자, 투자했을 당시 여긴가요? 여기 이렇게 이때였겠죠? 이게 5억 7천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거죠. 이 두 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래 가치가 파란색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얘가 치고 올라가가지고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왜? 뭐 신축이고 뭐 좋아지고 있고 뭐 하겠죠. 그런데 저평가와 고평가를 따졌을 때 얘랑 얘는 원래 7, 8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같은 가격에서 만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고평가가 돼 있거나 얘가 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가격은 만났다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얘도 올랐다가 조정받았지만 얘는 더 조정받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나 있다가. 그렇죠? 한두 개 더 볼까요? 자, 이쪽으로 쭉 옵니다. 이쪽으로 쭉 와요. 이쪽으로 쭉 옵니다. 이쪽으로 쭉 와서 광주에 있는 아파트 하나 볼까요?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얘 한번 볼까요? 서희 스타일스 북구 각화동 광주 북구 각화동 서희 스타일스 안 나오네요. 얘는 얘 말고 이쪽에 있는 한번 볼까요? 얘 한번 볼까요? 이안 광주 첨단 북구 용두동 북구 용두동에 있는 이안 광주 첨단 그냥 검은색 하나만 남겨도 되겠네요. 자, 보이시죠? 원래 얘랑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격이 비슷하게 가던 애입니다. 그런데 점점 얘가 올라가더니 여기까지 벌어집니다. 가격이. 얜 5억 5천이고 광주 첨단 이하는 4억 5백입니다. 1억 5천이나 차이 났습니다. 이때 가격은 똑같았죠? 이때는 오히려 얘가 높았고 거의 비슷했죠? 이 시기가. 그쵸? 요만큼 비슷하다가 갑자기 이만큼이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만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사신 거예요. 자, 요렇게 될 때 샀던 거예요. 그래프를 이때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자, 요렇게. 요 그래프에서 산 겁니다. 요 그래프에서. 고평가됐을 때 샀다라는 거죠. 다음번에는 매수를 결정하실 때 이런 그래프가 보이면 빨간색을 사야 됩니까? 검은색을 사야 됩니까? 검은색을 사야 되는 거죠. 검은색을. 이래서 비교 평가를 하는 거라고요. 이래서. 아무리 좋은 지역, 아무리 좋은 아파트여도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종이 그래요. 세종이.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지금 얘네는 이 가격대에 만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 만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붙여보면 이런 거죠.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대전 애인이나 한번 붙여볼까요? 전주 말고 대전 애인이네. 요 정도? 좀 외곽으로 가야겠죠? 예. 노은 삼지구 영무예 다음. 자, 대전에. 자, 대전에 유성구 노은동이었나요? 유성구 지족동에 노은 예다음. 여기 있죠?
요렇게 해요. 자, 얘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 이렇게 보면 얘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격대가 31평 34평에 A 타입 B 타입 C 타입 34평 거의 비슷하네요. 자, 뭐 거의 비슷하니까 얘만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얘가 확 올라가죠, 가격이. 근데 지금 비슷하게 만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만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얘네 세 개 지금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격을 찾아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네 세 개 찾아보면 비슷한 가격대에 만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현재가 적정 가치라고 판단이 돼요. 비교 평가를 더 많이 돌려보시면 돼요. 비교 평가를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과. 그래서 저는 얘는 장기 보유로 차라리 들고 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형기님이 하셔야 될 거는 왜 꼭지에 사는지에 대한 복귀. 그때 당시에 내가 아무리 좋은 지역과 좋은 아파트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비싸게 샀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고 비교 평가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급지에 있는 애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있어요, 얘가. 자, 얘가 여기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비교 평가가 봤을 때 지금 가치는 적정 평가고 샀을 당시에는 되게 고평가였어요. 그럼 얘는 이런데 다른 애들은 어떨까? 같은 북구에 있는 애는 다 똑같을까?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한번 볼게요. 얘 삼성 코아로나 아파트예요. 얘를 비교 평가 한번 해볼게요. 비교 평가를 계속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 평가를. 자, 평형대 맞추고 가격은 대략적으로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대략 한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 맞출게요. 세대수 500세대 이상 맞추고 연식이 얘가 지금 18년 차니까 25년 15년 20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얘 북구 천곡동에 있는 삼성 코아로입니다. 얘는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삼성 코아로. 자, 요렇게죠? 요렇게인데 얘를 아까 똑같은 지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똑같은 지역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왔어요. 자, 얘 한번 볼까요? 얘 말고 잠깐만,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애를 한번 볼게요. 얘보다. 얘 한번 볼까?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롯데 한번 볼게요. 북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롯데 여기 있죠. 어때요? 원래 가격대가 더 낮았던 애가, 거의 이긴 적이 없던 애가 지금 역전했죠. 저평가인가요? 얘가 저평가죠. 그쵸? 비슷한 애랑 붙여봤을 때. 자, 창원이랑 지나가던 길에 창원이 보여서 창원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창원에 비슷한 애가 이런 애 보이네요. 벽산불릉민 2단지 이런 애 보이네요. 마산하푸구 교방동,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교방동에 블루미 2단지 그렇죠? 35평 안 맞으니까 29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거래가 너무 적어서 얘 안 맞으니까 경동 월 얘 한번 해볼까요? 얘 한일타운 3차로 한번 해볼게요. 한일타운 3차 마산해운구 양덕동, 마산해운구 양덕동의 한일타운 3차 요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얘는 비슷한 가치에 있는 애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만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창원은 비슷한 가치에 만나 있으니까 너무 그래프 많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비교군에는 맞지만 비교군에는 맞지만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그냥 지운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 한번 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뭐 해볼까요? 용봉 하나 꺼내그니 해볼까요? 북구 용봉동. 자, 광주 북구
용봉동에 한화 꿈의 그림 보이시죠? 원래 가치가 더 낮았던 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는 부산이랑 비교 평가에도 그렇고 광주랑 비교 평가에도 그렇고 얘가 저평가가 맞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죠. 같은 울산 북구에 있는 아이인데도 어떤 애는 고평가였고 어떤 애는 저평가였다는 거예요. 샀을 당시 이 당시잖아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만약에 샀다 그러면 얘는 언제 샀었어야 돼요? 이때 샀었으면 많이 올랐겠죠. 샀던 시기가 뭐 큰 차이가 없어. 12월 아까 20년 12월이었죠. 20년 12월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샀다면 이 그래프만 봤다면 얘를 샀었어야죠. 물론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하셨겠지만 저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안 사고 얘를 투자 목적으로 샀겠죠. 왜? 이것만 봐도 저평가니까. 이것만 봐도. 자, 이거 보세요. 빨간색의 삼성 코아루는 원래 검은색의 용봉 하나 꿈의 그림보다 한 번도 가격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역전당했어요. 그쵸? 역전당했죠. 그리고 파란색이랑 빨간색만 비교해봐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가격이 만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 원래 나보다 못하는데 나랑 지금 가격이 똑같거나 나보다 높아? 내가 싸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덜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었다면 얘를 샀었어야 되는 거죠. 아까랑 정반대잖아요. 똑같은 타이밍, 똑같은 지역인데 어떤 애는 고평가고 어떤 애는 저평가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형기님 사연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왜 본인이 꼭지에 물렸는지도 모르면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그래서 복귀를 하시라는 거예요. 복귀. 지금 조급하게 대구 가셔가지고 또 똑같이 투자하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십니다. 공부하세요. 공부.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식으로 8차 필터링 제대로 돌리시고 비교 평가를 많이 하세요. 내가 왜 저 타이밍에 저를 잘못 샀는지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에 제가 넣었어요. 이 사연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할 법한 실수예요.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이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는 복귀하고 공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고 이제 비교평가 이제 제가 하는 거 조금 시간을 좀 줄여서 할게요. 이교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